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도 안수남 세무사님의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3개월 차이로 양도세 8천만 원? 아니면 8억. 와, 이제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자, 2020년 12월 5일자 이데일리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6일로 나와 있네요. 예, 등록은 12월 5일, 그리고 수정 12월 5일인데, 2020년 12월 6일 일요일교로 나와 있는데, 이데일리에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수남 세무사님의 이제 절세 비법에서 이제 고정 칼럼이 이렇게 오는데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안수남 세무사님의 칼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갖고 계신 분들은 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세상사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고, 그렇죠? 교차로에서 0.1초 차이로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1초 차이로 스쳐 지나간 이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악연이 되기도 한다. 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김 이사와 이 부장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비슷한 가격을 주고 샀다. 자, 김 이사 그리고 이 부장님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 부장은 김 이사보다 3개월 늦게 매수를 했는데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은 11년 만에 완료돼 입주를 했다. 입주 이후 김 이사는 얼마 지나지 않은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20억의 양도 차익이 났음에도 양도소득세는 8천만 원, 1억 정도가 채 안 되네요. 그쵸? 자, 이제 이걸 본 이 옆에 있는 이 부장이 김 이사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규모를 듣고 야, 그럼 본인도 매수한 게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비슷하겠지라고 이제 3개월 뒤에 아파트를 처분했던 거죠. 자, 비슷한 시기에 매입해서 비슷한 가격에 팔았던 이 부장은 양도소득세도 옆에 있는 김 이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필자, 안수남 세무사, 다솔 세무법인이죠. 그쪽으로 이제 와서 신고하러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필자가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보고 이 부장은 어리둥절 하면서 말문이 막혔다. 왜 그러냐면, 이 부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8억이라는 거예요. 8억. 김 이사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보다 10배가 많았기 때문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샀고 비슷한 시기에 팔아서 양도 차익도 같았는데 그리고 둘 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그림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사례는 김 이사와 이 부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김 이사 취득 2005년 3월 6억에 샀네요. 그리고 이 부장 취득 2005년 6월 6억 5천. 이 3개월 늦어진 사이에 5천만 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업 시행인가. 이제 과거로 치면은 권리 변환일. 요즘 흔히 말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래서 이제 2005년 5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 부장님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고 나서 이 아파트 재건축 혹은 다른 뭐 빌라 같은 재개발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입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 이사는 입주권 상태가 되기 전에 취득을 한 거고요. 자, 여기 이 부장은 입주권 상태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가 이제 2017년 9월 달에 준공이 된 건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1년을 준공된 지 1년을 채우지 않고 김사는 양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6억에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6억에서 6억을 뺀 20억 정도 차익이 났다는 거고 이 부장은 27억에서 6억 5천이니까 이제 거의 여기도 이제 20억 정도 차익이 났는데 여기에서 김 이사는 8천만 원 양도세. 이 부장은 무려 이거보다 10배가 많은 8억.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자, 그래서
뒤에 일단 기사를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추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만 하나 더 볼까요? 김이사 보유기간은 2005년 3월부터 양도한 2018년 2월까지 12년. 자, 그리고 이 부장이 양도한 거는 준공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 한 1년 남짓. 자, 이렇게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에 먼저 한번 설명 보도록 하죠.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특수한 부동산이다. 이 특수한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일단 우리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세무사 같은 전문가 분들도 매우 어려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보통의 부동산은 살 때도 팔 때도 보유기간도 부동산 상태인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권리 변환일, 현재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죠. 그 전에는 부동산이지만 권리 변환일 후에는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입주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권리죠, 권리. 자,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자산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데 어느 시점에 취득이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자산 종류가 다르고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죠. 요게 핵심이죠. 어떤 시점에 내가 취득하고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이 자산 종류가 다르고 보유기간 계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현재 관리처분 인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준공 후에 양도를 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 이게 아까 봤었던 김이사.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되기 전에 취득을 하면은 이때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나중에 양도하는, 준공되고 나서 양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니까 얼마입니까? 2005년 3월에서 2018년 2월이니까 거의 13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파란색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반면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입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준공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일부터 아파트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죠. 요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제가 좀 뒤에 해놓을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김이사는 과거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권리 변환일 2005년 5월 30일 이전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전에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12년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9억 초과 양도차익은 장기부 특별공제를 80%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거주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러한 이유로 20억 원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는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 자, 거주 요건은 채웠다고 볼게요. 그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2019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보유만 해도 9억 초과분 장특공 80%가 됐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반면 이 부장은 권리 변환일 이후 아파트를 매수해서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인 거다. 이 부장이 해당 아파트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되기 때문에 2년 미만 보유다. 아까 1년 남짓 겨우 넘었잖아요. 2017년 9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 요때 팔아버렸으니까 1년 조금 넘은 거죠. 2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했다. 그렇죠? 여기에 장기부여 특별공제 대상도 되지 않아. 최소 3년은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죠? 양도소득 금액의 42%의 최고세를 적용받았다. 그래서 무려 8억 원가량의 과세를 받았던 거다. 야,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면서 자,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김이사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눠서 좀 볼게요. 자, 김이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05년 3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5년 5월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예전에는 이제 사업시행인가 구 권리변환일인데 편의상 그냥 관리처분 계획인가일로 하겠습니다. 자, 2005년 5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하는 시점이
18년 2월이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양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당초 취득한 거부터 양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내서 1개월이 빠지는 거네요. 12년 11개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계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저도 실제 계산하는 거는 잘은 못하고요. 제 주변 친구 이제 세무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무사로 있는데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두 번 계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요때 가격을 X, 요때 가격을 이제 Y, 그리고 요때 가격을 이제 Z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또 양도세 한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렇게 또 하면은 또 한번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이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여기는 3개월 정도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요쪽 요 부분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해당 양도세가 이제 다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같이 이게 매수를 하셨던 이부장 케이스를 보면은 자, 보세요. 요 부분은 조금 안타깝죠. 자, 취득을 언제 한 거예요, 지금? 취득을 2005년 6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요때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이미 나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입주권 상태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준공이 2017년 9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를 2018년 2월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이 부장이 취득한 거는 입주권이죠, 입주권. 주택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입주권 상태로 쭉 그냥 간 거예요. 무려 거의 한 12년 정도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아파트 이제 주택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주택 보유기간인 거죠. 주택 보유기간. 그럼 앞에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입주권 보유기간이죠. 마치 우리가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 보유기간이 있고, 주택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주택으로 되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 주택 보유기간을 봤더니, 어이구야, 이거, 뭐,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뭐, 1년이 채 안 되죠. 여기 이부장 양도일이 2018년 10월이구나. 2018년 10월, 그러니까 1년 겨우 넘었죠.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2018년 10월 달에 양도했으니까. 기본 세율은 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 1년도 안 되면은, 뭐, 지금은 40%인데, 내년 6월 되면 이제 7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뭐 60%, 뭐 장난 아니죠. 차라리 입주권 상태에서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여기만 지금 양도세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앞서 나왔던 김이사보다 이 부장은 무려 이제 양도세가 10배 가까이 8억 정도가 나와버린 거죠. 차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요걸 다시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입주권 상태는 입주권이고 등기 치고 나서 이제 다 완공되면 그때부터 주택이 다시 카운트가 되는 거죠. 분양권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좀 다릅니다. 입주권은 그래도 김이사도 마찬가지고 이부장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또 2005년 3월 그리고 2005년 6월 요 날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원시 취득으로 봐서 당초 취득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쪽은 잘 많이 몰라서 그냥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은 뭐 제가 댓글 주셔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게 잘못 말씀드렸다가 더 문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기사에 나오는 뭐 이게 안소남 세무사님 뭐 세무법인 다솔 같은 데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근 물건지가 있는 관할 그 세무서 있죠.
그 물건지 관할 세무서 옆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로 가셔도 돼요. 예, 그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르구나. 분양권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르고, 특히 이 관리처분 계획 전에 이렇게 취득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팔 때 계산 두 번 해야 되는구나. 계산을 두 번 하니까 어렵죠? 어려우면은 그런 수수료 같은 게 가격이 좀 되겠죠.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적 자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을 내시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여러분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취득시 양도식이 모두 중요하다. 그렇죠. 양도식에 따라서 비과세, 중과세 그리고 장특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야, 이제 다음 편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시겠지만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저도 좀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시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녹화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라이브는 이제 비정규로 하는데, 그 라이브도 이제 가끔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알림이 딱 가니까 구독을 누르고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 종 모양을 계속 누르면은 종이 울리는 모양이 나와요. 그렇게 하셔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바빠서 그런 거 잘 못하고, 뭐 회사 다니니까 안 되고, 뭐 좀 나중에 차분히 혼자 보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멤버십 모집 중에 있으니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라이브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매월 발간하는 절세 노트, 레포트와 멤버십 전용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하셔서 변화하는 세법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 하시고 따라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휴일인데, 이제 요즘에는 특히 더 휴일, 뭐 평일 다 구분 없이 좀 집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지금 계속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러니까 좀 저도 걱정이지만 또 우리 겨울에 또 안 좋아질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긴장하시고 대신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또 다 잘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려면은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